안녕하세요. 닥터인입니다. 네, 비만과 다이어트는 이 여름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관심사가 높은 건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비만 치료법입니다. 식사요법부터 시작해서 운동 그리고 약물 수술까지 샅샅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알아볼 게 바로 식사요법입니다. 전문가 한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비만연구의사의 정책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철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게 효과 있습니다. 근데 그 간헐적 단식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제한식이라 그래서 8시간 먹고 16시간 굶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5일은 먹고 이틀을 쉬는 5대2 다이어트, 아니면 하루 먹고 하루 금식하는 ADF라는 방법부터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간헐적 단식을 해도 체중 감소 효과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모든 환자분들이 하는 그냥 칼로리 제한 시기보다 더 효과가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주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5대2 방법, 5일은 먹고 이틀은 쉬는 식사요법이나 네. ADF라고 해서 하루 먹고 하루 금식하는 경우에는 임상적인 논문 근거가 한 3-4개씩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TRF, 그러니까 시간 제한식이나 아니면 방송에서 나왔었던 금식 모방식이 FMD라는 이런 그 두 가지 방법은 임상적인 근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이 영상이나 뭐 검색을 해보면 간헐적 단식 했을 때 처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원리에서 인슐린 수치를 낮춘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일단은 포도당이 들어와서 남는 에너지는 글리코겐으로 간이나 근육에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먹게 되면 인슐린에 의해서 남는 에너지는 몸에 각각 그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이 호르몬 자체가 체중을 불리고 지방이 쌓게 하는 그 주적처럼 이렇게 취급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네. 그래서 그 인슐린을 제한을 걸어서 살을 빼게 하자는 게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간헐적 단식은 일단 공복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 단식 시간만 지키고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닌데요. 일단 네. 공복 시간이 일단 제일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일단 그 간헐적 단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12시간 이상 금식을 통해서 포도당을 사용을 안 하고 케톤바디, 그러니까 지방을 사용하게 해서 살을 빼게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이기 때문에 시간은 꼭 지키셔야 되고 12시간 이상의 금식은 꼭 필요하게 돼 있고 더하면 더할수록 효과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적인 게 더 많이 금식을 하면 효과가 더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5대2나 아까 말씀드린 ADF를 하면 좋긴 한데 처음부터 이쪽으로 진행을 하면 몸에 충격도 많고요. 그리고 그거를 바로 적용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 5끼니를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아침과 점심 사이에 간식,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이 들어와서 5끼니를 먹는데 간헐적 단식을 시작을 한다 하면 제가 첫 번째 환자분들한테 권유를 드리는 거는 간식부터 끊으라입니다. 그러니까 정제탄수화물 간식을 꼭 끊고 시작을 하고 하루에 3끼를 먹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12시간을 먹고 12시간을 금식하자. 그러니까 저녁 8시 이후에는 먹지 말고 아침 8시까지는 굶어라. 그래서 12대 12를 만들어 주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된 분들한테 14대 10, 16대 8로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게 해주시고요. 거기서 되는 분들은 이제 24시간 금식을 하고 5대 2. 거기서 되시는 분들은 이제 4대 3, 3대 4.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종의 목표는 ADF라 해서 하루 먹고 하루 금식하는 이런 방법까지 적용을 하게 만들어 주는데 실제로 건강한 내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 제한 시기까지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16대 8까지. 네. 근데 본인이 당뇨가 있다, 혈압이 있다, 어떤 대사질환이 있으면 16대 8로는 부족하고요. 그리고 5kg나 10kg 이상의 체중 감소가 필요하다, 그럼 더 큰 충격을 몸에 주게 하는 5대 2 이상의 ADF까지의 시기 제한 방법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밥심이라고 해서 이제 먹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복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건강을 지킬 수도 있는 방법이 되는 건가요? 공복을 지키는 금식이나 단식이 네. 체중 감소뿐만 아니고 모든 대사 질환이나 그리고 롱제비티라 해서 오래 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학적인 근거는 안 먹는 겁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증명은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금식이나 단식이 좋은데 이거를 금식이나 단식을 시행하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금식이나 단식을 무리하게 하면 할수록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이 활용하게 만드는 거에 계속 변이가 되고 있고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오는 게 간헐적 단식의 이런 시간 제한식이나 아니면 금식 모방 다이어트를 해서 FMD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네. 궁금한 건 이 단식, 간헐적 단식이 좋은가 아니면 탄단지 세끼를 잘 챙겨 먹는 것. 여기서 다이어트 효과는 어느 게 높을까요? 효과가 똑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네. 지금 현재 간헐적 단식이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 네. 있었던 거는 양껏 먹으면서 빼주는 다이어트라고 맞습니다.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체중 감소는 간헐적 단식이든 칼로리 제한식이든 안 먹은 만큼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논문 근거로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메타 어널리시스에서 지금 간헐적 단식은 그렇게 논문이 많지는 않은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논문들을 예전까지 있었던 칼로리 제한식하고 비교했을 때 체중 감소는 똑같습니다. 둘 다 우월함을 그걸 보여준 저널은 없고요. 네. 단지 이 간헐적 단식이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수능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00명이 시작을 했을 때 마지막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네. 간헐적 단식에서 시작한 사람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따라하기 쉽고 끝까지 오래 남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2017년도 그러니까 미국 의학회지에 실렸던 가장 최근에 그 저널에 따르면 세 가지 다이어트를 같이 100명을 데리고 같이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팀은 간헐적 단식으로 ADF 방법으로 하루 먹고 하루 금식하는 방법으로 한 팀은 저열량 시기를 통해서 했고요. 한 팀은 컨트롤 그룹으로 했을 때 세 그룹에서의 체중 감소율은 똑같았습니다. 컨트롤 그룹 제외하고, 그러니까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칼로리를 줄인 그룹이나 간헐적 단식으로 한 네. 그룹이나 똑같이 체중이 빠졌습니다. 그 스터디에서는 수능도가 간헐적 단식 그룹에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법적인 거가 계속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나오고 있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뿐이지 가장 큰 흐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진 방법이 향후에도 더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간헐적 단식만큼 인기가 높은 게 지금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식단을 이렇게 짜서 먹는 걸 말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